2000년 10월 파키스탄 경찰들은 암시장에서 미라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미라의 가치는 1100만 달러 상당으로 당시 기준으로 약 143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경찰들은 도굴꾼들이 밀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추측, 집요한 수사 끝에 미라를 판매하려던 남성을 체포하게 됩니다. 붙잡힌 남자의 이름은 알리 아크바. 경찰들은 아크바에게 미라의 소재에 대해 추궁합니다. 도굴과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 미라를 발굴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인데요. 그러나 아크바는 자신은 판매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미라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죠. 그가 지목한 미라를 맡긴 사람은 퀘타에 거주하는 왈리 모하마드 리키였습니다. 아크바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모하마드까지 체포하였고 사건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모하마드 또한 미라를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미라를 전달받게 된 것은 샤리프 샤 바키라는 이란인으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연히 이 관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의 최초 전달자라는 샤리프 샤 바키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모하마드와 아크바 두 사람은 국가문화재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즉시 미라를 환수하여 가벼운 감정을 진행하죠. 미라는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느낌을 풍겼습니다. 죽은 자의 집이라 불리는 석관, 샤르코 파구스 안에 도금된 목관 형태로 한 번 더 담겨 있었으며 관에는 왕실의 상징이자 조로아스터교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데스 마스크와 왕관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풍습과 형태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녀의 신분이 왕족이거나 그의 준하는 귀족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으로 된 흉판이 되어져 있었는데 흉판에 새겨진 문장은 고고학계를 들썩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드 구네다. 고대의 신들이 나를 보호한다. 2000년 10월 26일 파키스탄의 고고학자이자 퀘이드의 아잠 대학교의 교수 아마르 하산 다니는 미라를 직접 검토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녀는 2600년 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숨겨진 딸일 수 있다. 하지만 미라가 이집트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때 페르시아 왕조와 결혼한 이집트 공주일 가능성 또한 있다. 이것은 고고학뿐만 아니라 역사학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어떤 고문원이나 기록에도 드러나지 않은 페르시아의 고대 공주. 어쩌면 역사의 새로운 한 줄이 될 수 있는 발견에 학계는 기대에 부풀었죠. 암시장에서 발견된 미라는 페르시아 공주라고 불리며 전 세계 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미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외교적인 분쟁도 발생했는데요. 이란 문화재청은 그녀가 페르시아 황실의 일원이었다면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라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고고학부의 응답은 강경했는데요. 미라는 엄연히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견지를 주축으로 파키스탄에 그대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페르시아 공주의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던 2000년 11월 결국 미라는 파키스탄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세계의 발견이라 불리는 이 미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의 저명한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파키스탄을 찾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는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 의문점이 제기된 것은 흉판에 새겨진 서령 문자의 표기법이었는데요. 서령 문자의 형태는 이란 서부의 케르만샤주의 유적 베이스툰 비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베이스툰 유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페르시아어의 문법적 특징이 미라의 흉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흉판에 적힌 문장들이 페르시아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 표기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었는데요. 문법을 따랐다면 공주의 이름을 페르시아어인 와르데 가우나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흉판에는 그리스어 표기 방식으로 로드 구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의문점들이 하나둘 제기되자 대중들은 미라의 진위 여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공주는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산 다니 교수는 미라에 대하여 간단한 간이 검사만 진행하였었습니다. 역사적 유물을 개인의 결정으로 훼손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 당시에는 미라를 파헤치는 자에게 저주가 따른다는 미신도 성행하였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공주 미라는 카라치의 아그아칸 병원으로 옮겨져 X선 단층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캔한 미라의 신체 내부에는 방부 처리 전에 심장과 폐, 뇌를 포함한 내부 장기를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집트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4, 5세기에 대한 믿음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불멸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썩지 않은 육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로 인해 미라를 제작할 때는 시신에서 수분과 혈액을 최대한 빼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남겨두는 장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었죠. 그들은 4, 5세기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4, 5세기로 들어가기 전 죽음의 인도자 아누비스 앞에서 심장 무게를 저울로 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이는 이집트에서 죽은 자가 내세에서의 삶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심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미라에는 심장이 남아있어야 했는데요. 페르시아 공주는 이집트 전통 방식을 따른 미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단층 촬영 결과 심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라가 2000년도 더 된 고대의 것이라면 힘줄이 이미 사가 사라진 상태였어야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힘줄마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결정적으로 미라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내게 된 것은 미라를 보관하던 목관의 연대 측정 결과였습니다. 목관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고작 250년 전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심지어 목관을 감싼 사르코파구스에는 조각을 위해 연필로 바탕 그림을 그려둔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연필은 발명된 지 40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시대착오적 증거였죠. 게다가 미라 아래에 깔려있던 양탄자의 제작 연대는 만들어진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으로 밝혀집니다. 몇 가지의 추가 조사가 더 이어진 후 2001년 4월 미라를 확인했던 고고학 전문가 아스마 이브라힘은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공주로 알려진 여성은 고고학계의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1996년쯤 요추와 골반을 둔기로 맞아 피살된 20대의 여성입니다. 페르시아 공주로 알려진 미라는 약 140cm 정도의 신장을 가진 파키스탄 혹은 이란 계열의 여성 시신으로 밝혀집니다. 그녀는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사인 역시 끔찍했는데요. 몽둥이 등의 대형 둔기에 의해 등 쪽 척추가 산산조각이 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브라힘은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 여성의 시신을 미라로 제작한 사람은 정교하고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미라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사망한 시신을 일부러 훼손시켰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의학자인 크리스 밀로이 교수는 화학 분석 결과 범인은 몸과 머리카락의 색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표백시켰다고도 이야기했죠. 이렇듯 역사적인 위대한 발견에서 살인사건 수사로 변해버린 해당 사태를 파헤치기 위해 파키스탄 경찰들은 빠르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밀매 혐의로 징역을 받았던 알리 아크바와 모하마드 리키도 살인 혐의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둘은 살인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뿐 이것이 시신인지에 대한 여부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죠. 경찰들은 최초로 미라를 소유했다고 알려진 샤레프샤 바키라는 사람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 이름 또한 가명으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인상착의나 특이점이 알려지지 않아 결국 추적에 실패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지만 시신은 사후 모든 치아까지 제거된 상태라 신원 파악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두개골의 크기와 얼굴의 특징을 반영해 가상 몽타주를 만들었으며 사망 추정 시기로 지목되는 1996년 전후로 실종된 여성들과 비교도 해보았지만 신원은 끝내 특정할 수 없었죠.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은 없었으며 주요 용의자로 의심되는 샤리프샤 바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짜 미라 사건이 터지며 파키스탄 전역에 미라 밀매 괴담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미라를 만들어 고대 유물로 둔갑시키기 위해 시신을 파헤치고 있다는 괴담이었죠. 비슷한 케이스가 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범인,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2005년 파키스탄 경찰은 페르시아 공주 사건을 미제로 결론짓게 되죠. 여성의 시신은 파키스탄의 자선단체인 에디 재단에 인계되었고 3년 후인 2008년 사건과 함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에서 살인사건으로 종결된 희대의 미제 사건. 과연 페르시아 공주의 모습을 한 채로 살해된 여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진실은 묘지 아래에 함께 묻힌 채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